예, 자, 이제, 교재 140페이지 보세요. 자, 140페이지 보시면은, 자, 중단 부분에 3.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죠? 예, 자, 이제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 제목을 먼저 토지 이동에 따른 이라고 법률용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보시고.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이제 이해 작업. 토지의 권리, 소유권이 처음 생겼다, 소유권이 매매로 넘어갔다, 건물이 없어져서 토지가 없어져서 소유권이 없어졌다. 그걸 이제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가 생겼다, 토지가 용도가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 토지가 분할해서 땅이 갈라졌다, 두 개의 땅을 합쳤다. 그걸 이제 권리 변동과 대응돼서 토지의 이동 법률용어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르지만 권리의 객체가 되는 땅의 발생 변경 소멸을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 이렇게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라 했죠. 지적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청에 지적과에 가는 이유가 이 토지 이동을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자신의 땅을 용도를 바꾸거나 땅을 자르는 것, 분할하러 가거나 땅을 합치러 가거나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은 그에 따라 땅의 지번을 새로 매겨줘야 되고 종전에 지적금에 매겨놨던 지번을 바꿔야 되고 그 사유가 발생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용어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의 기준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1.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이렇게 나와 있고 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경우는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한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자 형광펜 잡으시고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해서 부번이라는 법률 용어와 형광펜 부번 나중에 그것만 익히시면 돼요. 부번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해서 부번 그것만 형광펜 부번만 형광펜.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해나가 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 이동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용어를 이제 아셔야 이제 감이 잡히니까 첫 번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요거 지금 여기가 10번지 토지인데 10번지 토지 옆에 지금 현재는 지금 10번지 토지 옆에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있으면 공유수면 매립을 했으면 지금 이만큼을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을 해야죠. 그럼 땅을 처음 지적공부에 측량해서 등록할 사유가 생겼네. 그럼 이걸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에 지적된 지번을 뭐로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냐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률로 신규 등록하는 토지 지적공부의 지번 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이제 요거 자 요거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비전동의 토지는 시청 지적과에 가보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임야대장에도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 했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등록되는데 그게 한 번도 개발을 안 했으면 그대로 임야대장에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산 7번지 10번지가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 작업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토지장에 등록해 놓은 땅. 이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자신의 부모님 시대 때 일제시대 때 등록해 놓은 현지 임야인데 한 번도 개발도 없었고 이걸 땅을 저기 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땅 개발하도록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땅을 성토, 복토, 절토 작업을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 7번지 토지를 갖다가 허가 얻어서 개발했다는 거죠. 땅을 깎아내렸다는 거지 뭐. 그러면 그대로 임야대장의 땅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측량해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등록, 전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지금 개발했죠. 개발이 끝나면은 이 땅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토지대장 지적도로 측량해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산 7번지 임야대장의 종전에 개발 전에 임야대장에 쓰고 있던 지번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옮겨서 쓸 수를 없고 지번을 새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용어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이걸 이제 암기하지 않아도 1년 내내 이 지문이지 이 지문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규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여러분들이 뭐를 밑줄 쳤는지 형광펜 되새김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번만 밑줄 쳤는데 부번만 부번 두 글자 형광펜 쳤지 않습니까? 그 용어만 익힘 작업하라는 게 신규 등록할 옆에 땅은 10번지로 토양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부번이라는 것은 옆에 본번 있죠? 그 숫자에다가 평행선 표시하고 부번 숫자를 매겨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간단하죠 뭐. 이거 신규 등록한 토지 지번은 해볼게요 직접. 됐죠? 자, 산 7번지 토지, 자, 땅 개발했습니다. 건축허가내서 땅 밑바닥 평탄 작업 했습니다. 자, 그러면 측량해서 공사권 마치고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야죠. 그럼 토지대장의 지적 공부에 이 땅 지번을 뭐로 부여하느냐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럼 법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죠. 신규 등록 전환하는 토지의 지번은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나중에 이제 익힘 작업할 때? 부번. 옆에 토지는 이미 지적공부에 지번이 있고 그 본번에다가 부번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옆에 토지가, 자 이제 해볼게요. 10의 2 이렇게 있었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부번으로 부여해보세요. 부번으로. 그렇죠. 부번이 2까지 있으니까 3이라는 부번 써주면 되지 뭐. 똑같죠? 10의 2로 되어 있었다면 10의 3 이렇게 보면 다시 익힘 작업 이제 뭐를 할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신규 등록 전환 토지 지번은 뭐로요? 부번으로 그렇게 익힘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의외 지금 익힘 작업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2 분할 찾으셨습니까? 예외 익힘 작업은 이제 본 교과서 기본서 나오면 그때서부터 익힘 작업하고, 자 141페이지 보시면 분할 원칙, 자 교재 보시고 분할 후 필지 예정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밑줄 형광펜 분할 전 지번, 자 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해서 부번 밑줄 부번을 부여한다 해서 부번 형광펜 부번을 부여한다 해서 부번 형광펜.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갑니다. 10번지 필지를 갖다가 측량해서 자 이렇게 이제 분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와 요거 이렇게 두 개의 필지 지적 공배 지번을 두 개를 부여해야 될 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익힘 작업 이제 그대로 형광펜 한 걸 제가 이제 다시 음미시켜 드릴게요. 한 필지는 나머지는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나머지는,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그러면 분할 전에 10 썼던 거 그대로 다 한 필지는 무조건 지적 공배 지번 이걸 써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광펜자에 부번을 이제 부번을 부여한다. 그럼 뭐 이건 이거네. 이렇게 부여해 주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나머지는 부번을 붙여서 부여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10의 3번지가 분할이 된다. 그럼 넣어보라는 거죠. 그대로 한 필지는 10의 자 이쪽은요 이렇게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예,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익힘 작업 지금 하지 마십시오. 기본서 이제 나오면 정식 교재가 나오면 그때 익힘 작업 하시고, 자 합병 가볼게요. 합병에 따른 지번 부여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형광펜 선순위의 지번에서 선순위만 형광펜 부여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인 때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개 들어보시고
자, 합병은 자, 이 얘기입니다. 자, 10의 1, 11, 12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개의 필지를 갑이 비전동 안에 집안이 이어져 있는 세 개의 필지 땅주의, 세 필지 땅주의 다 갑이야. 그런데 비전동 안에 따로따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이 이어져 있는 옆에 땅, 옆에 땅, 옆에 땅 해갖고 세 필지를 다 갑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을 땅주인 갑이 한 필지로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합병등록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합병등록 신청은 소유자가 원하면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원하면 시청 지적과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이 땅을 한 필지로 합병등록하면 지적공부의 지번을 뭐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밑줄 천 거 형광펜 작업했던 것을 다시 음미 작업, 뭐로 부여? 선순위. 선이라는 건 앞선 선자지 않습니까? 아, 그럼 앞선 선자라는 건 가장 빠른 숫자 얘기하는 거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세 개 숫자 중 빠른 숫자는요? 10의 1이 빠를까요? 11이 빠를까요? 12가 빠를까요? 10의 1. 그러면 10의 1로 부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 대 안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그죠? 하, 대. 하, 대. 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자, 시작. 합병한 세 필지. 요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네. 이거는. 요거는. 그러면 자, 하, 대.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선순위라 하더라도 이건 본번과 부번으로 된 지번이기 때문에 나가리 된다는 얘기네. 뭐 중, 본번. 앞에 법률용어를 왜 다 이해작업, 익힘작업을 하셔야 다 법률용어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 가장 빠른 건 이거라 하더라도 이건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 가장 빠른 거야. 나가리가 되고, 본번으로 된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할 것. 그러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합병 신청하면 10의 1로 합병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11번지로 합병 정리를 평택시장에 준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간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익히지 마시고 4.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이렇게 나오죠. 1. 원칙 갈게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마지막 문장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해서 본번으로 형광펜. 본번으로 형광펜. 본번으로 부여한다 해서 본번으로 형광펜. 자, 그러면 작업하셨으면 가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등. 이건 뭐 지적에서는 이건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공법에서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이제 주택개발 사업이냐, 도시주거 환경정비 사업이냐, 도시관리 사업이냐 이거를 공법에서는 다 구분하는데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다라는 법률 용어를 쓸 때는 다 이 용어밖에 사용 안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기타 땅 개발하는 사업은 이건 대표적인 사업이고 이거 말고 공단 만드는 거 삼성 들어오는데 공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택지조성 사업, 주택건설 사업, 좀 전에 재개발, 주택 정비 환경 정비 사업 그걸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개발 사업 등 이 용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큰 용어를 이해하셔야 된다. 땅 개발을 했지. 그러면 종전에 자 이제 이건 한 필지가 아니라 자 여기에 동이 있고 이 동 안에 4,000필지가 있는데 이 동 안에 이만큼이 사업계획구역내 토지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땅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에 편입된 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업 전에 지금 4,000필지 중 3,800필지가
토지 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비 사업이 지금 그 동안에 전체가 정비 사업 구역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3,800필지만 3,800필지 지금 여기 안에 3,800필지가 정비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땅을 정비 사업을 하면 일단 땅 평탄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땅을 새로 구획하면 기반 시설 공법에 근거해서 이제 기반 시설을 내고 도로 하수 기반 시설을 내고 그러면 땅을 이렇게 구획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이렇게 새로 구획을 하면 새로 구획한 필지의 지번을 새로 구획한 필지의 경계 면적을 새로 만든 땅의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해줘야겠죠. 그걸 법률 용어 익힌 작업하셔요. 그걸 독립적으로 그 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용어에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법률 용어 찾으셨습니까? 제목에. 네. 그거부터 익힘 작업하셔야 돼요. 그전 시험 문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한번 음미하면 들어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지적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났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지적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합니까?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부터 먼저 익힘 작업. 그러면 요 땅 새로 구획한 땅의 요 필지마다의 경계 면적 좌표를 갖다 새로 정한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걸 땅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 완료돼서 요게 몇 필지로 정리가 되는 2,000필지로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을 먼저 대입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땅을 개발을 하면은 개발 전과 개발 후에 땅의 개수가 이제 법률용 필지수죠. 필지수가 같을까요? 아니면은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필지수가 땅의 개수가. 그러면 달라진다면 개발 전보다 개발하고 나서 많아질까요? 적어질 이걸 상식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필지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는 게 상식이죠. 왜? 종전에는 오밀조밀한 땅을 갖다가 땅을 송토 작업해서 반듯반듯하게 필지 측량해서 새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필지수가 줄어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지적공배 지번이 몇 개가 있었는데 3,800개가 있었는데 새로 땅을 필지 구획했더니 몇 개가 만들어졌으니 2,000개가 만들어졌으면 이거 지적공배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냐. 여러분들 형광펜 이제 가시면 돼요. 형광펜 밑줄 쳤지 않습니까? 이에 작업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 뭐로요? 네 글자 형광펜 했지 않습니까? 본번으로는 종전의 3,800필지에 지적공배 지번이 1, 1의 1, 1의 2, 2, 2의 1, 3,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이렇게 이제 지번이 쭉 해갖고 지적공배 3,800개가 지금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번으로라는 법률 용어는 본번으로라는 법률 용어는 종전에 지적공배 쓰고 있던 지번 중 2,000개 이제 지번을 새로 매겨야 되는데 새로 매길 때는 본번으로라는 법률 용어는 요거지 뭐. 이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익힘 작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본번으로 부여할 것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익힘 작업하시면 되겠고 예외는 이제 기본 교과서 나오면 그때 익힘 작업할게요. 요거 정확하게 익힘 작업하시는 게가 쉬워지니까 본번으로 부여할 것이라는 작업이 무슨 얘기인지 익힘 작업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기십시오. 이제 142페이지. 자, 양가로 3 상단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 전 지번부여 동그라미 1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보게 들어보시고 따로 밑줄 거 없고 자, 지금 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땅 준공범사 끝 마치고 지적 확정 측량에 의해서 땅 측량하고 나서 이제 지적공배 지번을 이렇게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근데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 땅이 아직 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없도록 돼 있는지, 공사를 꼭 끝마치고 준공검사 나야지만이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지, 공사 도중에도 이 필지구역이 내지 아니하여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27회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네. 공사 도중에 이 땅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지번을, 공사 도중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땅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지번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땅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땅 평탄 작업도 안 했는데, 땅 긋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느냐? 공법에 의하면 사업 인가가 나죠. 부동산 공법 이제 배울 겁니다. 사업 인가가 나면은, 토지개발 사업 인가가 나면은 사업 공사 착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 들어갈 때는 사업 시행자가 이 땅 공사해도 줬어. 사업 인가가 나면은 사업 인가 날 때 이 땅 공사 다 끝마치면 땅 이렇게 필지,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 이렇게 땅 만들었습니다 라는 밑그림을 사업 시행자가 공사 착수 신고를 제출해야 돼요. 그 밑그림의 이름이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그 밑그림의 이름을 사업계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자, 익힘 작업했어요. 그럼 이제 교재 보자. 동그라미 2. 자, 이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나왔습니다. 형광펜. 사업계획도. 형광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찾으셨죠? 네, 고구마 형광펜. 뭐에 의해서 지번을 공사 도중에도 부여할 수가 있다? 땅이 안 만들어져 있어도 공사 착수 신고할 때 밑그림을 갖다 그려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 밑그림대로 공사를 끝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그림에 의해서 지번 부여 작업을 공사 끝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번 부여하는 작업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걸 올해 시험 문제 27회 또 출제를 했죠. 예,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 교재로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형광펜. 준용하는 경우 형광펜. 자, 그게 들어보십시오. 준용한다는 법률 용어는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는 법률 용어를 이제 준용한다, 이렇게. 법률 용어는 간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법전에 사용했던 용어를 똑같이 법전을 중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법률 용어를 뭐라고 사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게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아까 형광펜 작업했던 거 뭐로?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다른 지번을 부여할 사유가 생겼을 때 지번을 부여하는데 때마침 이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부여하면 법전에 이 글을 갖다가 똑같이 또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준용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준용하는 게 언제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나와 있죠? 동그라미 1의 끝에만 보십시오. 지번 변경. 형광펜. 행정구역 개편 2에 끝에 가로에 3의 축척 변경. 한번 이제 지번 문제 날 때 이제 응용해서 내는 거. 다음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은 경우가 아닌 것은, 지번 부여 방법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번 부여 방법이 다른 경우는 오지선다죠. 그럼 지번 부여 방법이 4가지 지역은 똑같잖아. 뭐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완료할 때,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 부여할 때, 축적 변경할 때는 지번 부여 방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그럼 여기다 하나, 나머지 틀린 지문 하나를 껴놓겠죠? 뭐 지금 배웠던 이거 하나 껴놓던지. 시험 문제는 미리 예측해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껴놔도 이게 정답이 되겠고, 이거 껴놔도 이게 정답이 되겠고, 이거 껴놔도 정답이 되겠고, 이거 껴놔도 정답이 되고, 어떤 것들은 다 정답이 되는 것이죠. 왜? 오지선다 시험 문제에서 지금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은 경우가 지금 4가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축적 변경할 때 네 가지 지역은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다음 지번 부여 방법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시험 문제 유형밖에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고, 자, 3절. 자, 이제 일로 가죠. 아, 지번 길었죠. 지번 한 문제에서 꼭 배당됩니다. 꼭 지번. 지금 배웠던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는 한 해도 빠지느냐? 절대 안 빠집니다. 지번. 자, 그럼 지번 배웠고, 두 번째 이제 필지 지적 공부에 지목을 등록해 나가 보겠습니다. 지목이란 법률 용어 지목 익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네 글자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종류를 뭐로?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뭐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몇 가지로 구분하도록 된 28가지로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42페이지 의 지목. 자,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죄송한데 이거는 좀 지워주세요.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밑줄 그어서 지워주십시오. 사용 목적에 5글자 지우시고 그 자리에 요거 주된 앞에 있으니까 용도에 3글자 쓰셔야죠. 그 자리에다가 용도. 예. 자, 작업 다 하셨으면 고개 들어보시고 교재 만드는 작업 하셨으면 이건 참고로 언제야 이게 15년 됐네. 15년 이 법전이 바뀐 지는. 예전에 법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전 지금 몇 번 그 이후에 뭐 6번 이상이 지금 바뀌었는데, 자, 시험 여름 중개서로는 지금 14회 이전에 지금 이미 개정됐던 14회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지목이라 하면, 자, 귀로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사용 목적 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라는 건 땅의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 쓰임새나 사용 목적이나 그게 그거지. 법전이 불필요하게 2개의 문장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법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중복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법전에서 지목이라 하면 어떻게 규정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법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놨다는 거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지우신 거 왜 지우신 건지 아시겠죠?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법전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현행 용어로 그대로 익히십시오. 익힘 작업.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네. 자,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그 구분은 고개 들어보시면 몇 가지로 구분해놨냐면 토지 용도를 갖다가 구분해놨는데 이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해놨냐면 28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28가지로. 그 28가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재 보시면 143페이지 하단에 그 박스에 그 익힘 작업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지목, 코드, 부호 이렇게 나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도표 박스? 네, 자, 그럼 지목. 자, 제가 읽은 거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고 4개씩 읽어 나갈게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4개씩 제가 읽으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 용지, 공원, 채용 용지. 유원지, 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가지수가 몇 가지? 28가지. 자, 다시 한번 반복. 이 28가지는 시험에 꼭 납니다. 반드시 나는데 여러분 어렵게 제가 절대 안 낸다 그랬죠? 수업을 그냥 들으시면은 이거는 다 풀 수 있도록 문장을 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공법에서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가 지난 시간에 29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데 암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토지 용도 28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정말 쉽게 냅니다. 교재를 2번 이상 읽으신 분이라면 누군지 변별할 수 있도록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입문서 과정에는 그 28가지 구체적인 용도를 갖다 서술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28가지 용도 익힘 작업은 이제 1월달 기본 수업 들어가시면 이제 그때서부터 익힘 작업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교재 이제 142페이지 왼쪽으로 다시 오시면, 자, 이 지목 설정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큰 제목을 형광펜 작업. 1필 1목 형광펜. 2. 주지목 추종. 5글자 형광펜. 이거 들었는데 첫째 시간에. 주지목 추종. 자, 일단 넘어가시고. 3. 영속성 형광펜. 그 가로 안에 일시 변경 불변 형광펜. 4. 사용 목적 추종 형광펜. 그렇게 작업하시고 이제 밑줄 긋는자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큰 제목 용어만 익힘 작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익힘 작업한 게, 자, 형광펜이 1필 1목. 그 얘기는 현지 필지가 한 필지 안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적 공부에는 딱 하나만 정해서 평택시장은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현지 한 필지 안에 땅의 용도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대장에는 용도를 몇 개만 정해서 등록? 하나. 그걸 법률용 뭐라고 한다? 1필 1목. 어려운 용어 절대 아니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익힘 작업 밑줄 친 게 주지목 추종. 자, 그거 다시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거 반복. 그럼 현지 땅 안에, 한 필지 안에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 2개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2개 용도를 토지대장에 다 등록, 둘 중에 하나만 등록. 그걸 1필 1목이라. 그럼 하나 정할 때 주된 용도 하나로 등록해야 돼요? 종된 용도 하나로 등록해야 돼요? 그걸 두 번째 이으면 되는 겁니다. 주, 지, 목, 추, 종. 그럼 종된 용도, 현지의 종된 용도 토지는 땅의 사용 용도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용도와 다르지만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되게 돼 있죠? 종된 용도 토지는. 그 토지를 첫째 시간에 뭐라고 배웠다? 영입지. 그러면 거기에, 자, 종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형광 배치인데 종의 동그라미. 이제 메모 작업. 주지목 추종에 종자의 동그라미 치었으면 이제 응용이 되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위에든 밑에든 공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주지목 추종에 종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종된 용도 필지는 따로 필지 구획 안 하고 주된 용도 토지 필지에 쫓아서 등록이 되네. 그 종된 용도 토지를 첫째 시간에 뭐라고 배웠다? 양입지라고 배우셨죠? 예, 이렇게 이제 익힘 작업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3 보시면 영속성 됐죠? 그 다음에 일시 변경 불변 해놨죠?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영속성이라는 건 땅의 용도를 지적공부에 평택시장이 등록을 하는 때는 땅이 지금 현재 쓰임새가 아니라 땅의 과거, 현재, 장래 쓰임새를 고려해서 지적공부에 지목을 등록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의 용도가 일시적으로 장래 3년 동안, 4년 동안 바뀔 사유가 발생했으면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현재 땅의 용도가 아니라 한 4년 동안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럴 때 지목을 좀 바꿔주세요. 변경 신청하면 땅의 지목을 변경해주거라, 변경해주지 말거라. 변경해주지 마. 그걸 법률용어로 영속성, 일시 변경, 불변. 자,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이해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돌 캐내는 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 캐내는 데. 채석장. 이제 한글로는 돌을 캐내는 곳. 그러면 채석장은 지목이 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냐면 잡종지로 법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시험 문제를. 자, 토지 채석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등록해야 된다. 자, 갈게요. 원상 회복 조건으로 채석장으로 허가된 토지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길어서 잘 안 들리시죠?
채석장이 보통 땅 속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위에 부분은 보통 뭐로 이루어지니? 살림. 그러니까 임야, 지목이. 숲을 살림자, 원야자예요. 임야입니다, 지목이. 그러면 임야에 채석장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허가. 그럼 10년 채석장 허가 기간 끝나면 다시 땅 뒤엎어갖고 산으로 원상복구 나무 심어놔. 허가 기간. 허가 다시 갱신 안 해줘? 이렇게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줘야겠습니까? 해줘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게 쉬운 문제예요. 네. 왜 안 되는 것이지요? 10년 허가 기간 끝나면 너 그 채석장으로 허가 계속 갱신해 준다 그래서 땅 다시 뒤엎어 갖고 나무 심어 놓고 허가 기간 끝나면은 나무 다시 심으라 그랬어. 나무 다시 심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허가기간 10년 동안 채석장 허가기간 동안 지목 변경 필요가 없이 허가받은 채석장으로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놓고 채석장으로 쓰거라 아니면 지목 변경 하지 말고 쓰거라. 하지 말고 쓰거라.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왜? 땅 용도가 10년 지나면은 원상 회복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원상 회복 조건으로. 그러면 10년 허가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잡종지 임야로 복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지목을 10년 동안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법률용 익힘 작업,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얘기 절대 아니고. 자, 그다음 교재 오른쪽에 143페이지의 상단에 제일 위에 양가로 이 타인의 건물 임대하여 이런 문장 있죠? 이런 문장 절대 등장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태권도장 뭐 했다고 뭐 채용용지 이런 용어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성질상. 그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은 시험 문제 나면 지금 제가 소개시켰던 그게 법전에 있는 유일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법조문입니다. 사례로 날 땐 반드시 그거를 낼 겁니다. 본 교과서 기본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서 할 겁니다. 자, 4.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자, 요거는 안에 내용 전혀 미칠 거 없음. 읽을게요.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에 토지 조성된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그대로. 땅을 개발 공사를 끝마쳤으면 준공공사 끝내고 토지대장 지적된 땅을 지목을 등록하는 작업해야겠죠. 그 땅을 개발했던 목적에 쫓아서 지목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러면 자, 공단 들어서려고 땅 개발했다. 공단. 지자체에서 공단 들이려고 땅 개발 사건 마쳤다. 공장, 용지. 자, 주거용 건축물 들이려고, 상업용 건축물 들이려고 땅 택지 개발했다. 주거용이라는 지목은 없고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목을 대로 등록. 다시 한번 다 기본서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용어 정도만. 대라는 지목은 건축물이 뭐로 이용될 때 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주거, 사람이고요. 상업 아시죠? 상업용, 장사하는데. 문화시설 아시죠? 문화시설이 어떤 게 공연하는 곳, 관람하는 곳. 그게 문화시설. 주거, 상업용이나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지목을 대라는 한 글자 지목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택지 조성공사 끝마친 토지는 지목을 다 뭐로 정리? 준공되고 나서. 대로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른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 지목의 표기 방법. 이것도 용어 익힘 작업 간단합니다. 이 용어 익힘 작업은 거기 안에 내용 보지 말고 박스. 그 박스 읽었던 거 있죠? 제가 읽었던 거 거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목, 그 다음에 코드 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 부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빼서 자 메모 자 이렇게 메모 지목 글자 빼서
토지 가로 임야 대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호. 이것도 빼시면 돼요. 도면. 이렇게 빼시면 돼요. 지금 요것만 메모. 자, 메모 작업 다 끝나셨으면은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의 지목을 갖다 표기해 줄 때는 제가 이 지목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거 28가지 읽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명칭으로 등록자가 표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어디에 지목을 등록할 땐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라고 되어 있죠? 거기 부호에 나와 있는 글자로 지목을 적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그 교재 잠깐 부호는 쭉 28개 보시면 몇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뭐 약방의 감축처럼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 자, 지목을 그러면 도면에 등록할 때는 자, 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로 표기하는 걸 이제 법전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한 글자를 그러면 뭐로 한 글자를 등록했냐면은 지목 쭉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한 지목이 있죠. 표기하는 거. 첫 글자.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익힘 작업 교재 보시면서 자, 143페이지 지목 첫 번째 전이라는 게 있죠. 그럼 한 글자니까 그대로 부호도 전. 답 한 글자죠? 과수원 이제 보죠. 몇 글자? 세 글자죠?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토지 임야 대장에 과수원 세 글자로 표기를 했으면은 도면에다가는 한 글자로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몇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 첫 글자 과로 도면에다 표기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예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익힘 작업하시면 되는 것이죠. 뭐. 예.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자, 보시면 주차장 찾아보세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아, 주차장 있죠? 그럼 토지대장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등록했다는 거죠? 그럼 도면에다가 부호를 적어줄 때는 첫 글자 주를 사용하지 말고 왜 사용하지 마느냐 하면은 주유소용지하고 첫 글자 주가 한글이 같잖아요. 한자로 썼으면은 이게 상관없을 텐데 한글로 표기하니까 첫 글자 주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면을 보는 사람은 이게 현재 여기 기름 넣는 데가 있는지 차 세우는 데가 있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복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글자 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차문자주의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죠.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을 차자 써서 차문자주의 사용하는데 그런 건 이제 시험의 용어는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예. 자, 이해됐으면 이제 자, 첫 번째 예외 두 번째 문자를 부호로 사용하는 예외가 첫 번째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공장용지 찾아보세요. 공장용지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것도 자, 부호를 보세요. 교재 여러분들 부호 보시면 공으로 표기 안 해놨을 텐데 장. 이거는 뭐와 중복돼? 공원하고. 공원도 첫 글자가 공이잖아요. 이제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 피하기 위해서 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하천.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하천은 자, 왜 하로 안 쓰고 도를 천으로 쓰느냐? 이걸 이해하셔야겠죠? 네. 이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천은 왜 하로 안 쓰고 천으로 쓰지? 하라는 거 중복되는 거 있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왜 천으로 쓸까요? 모르니까.
한자를 보통 이제 안 배우니까. 물 한자 뭐 저도 거의 안 쓰는데 물 한자를 배우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제 한자를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 하면 그거 강이지, 내천 강이지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는데 물 하자로 도면 한글을 하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도면 표기해 하? 뭐가 하지? 하라는 게 뭐지?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중복 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 쉬우라, 일반인 이해하기 쉬우라고. 중복 문제가 아니라 물 하자라는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이해하시겠죠? 하자로 한글을 써놓으면은 첫 글자를 써놨다가는 일반인들이 도면을 보고 하라고 한 건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이해를 전혀 하지를 못하니까. 그럼 천으로 써는 그거 강의 껐네.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지. 요거까지 긴 작업하시면 됩니다. 유언지는 자 마지막은 유지 한번 교체 보세요. 유지라고 있나? 유지 있습니까? 그럼 첫 글자가 이건 중복되기 때문이네. 유지도 한글 유자고 유언지도 유자면 둘 중에 하나는 따블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건 원을 사용합니다. 그럼 유언지는 뭐 하는 데냐면은 뭐 연상하시면 되냐면은 자 유언지는 놀고 쉬는데 유언지입니다. 뱃놀이 가는데 낚시질 하는데도 쉬러 가는 데입니까? 낚시질 쉬러 가는 데 아닌가요? 이 상식을 자꾸 대입해서 이거 하셔야지 나중에 이걸 암기하려고 대드는 분들은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머리 식히러 가는 데가 애들이건 어른이건 머리 식히러 가는 데로 이용되도록 만드는 유언지. 그러면 자 경마장 아니라고요? 그 머리 식히러 가는 데인데. 조금씩 돈 걸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만들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돈 조금씩 배팅해 가면서 머리 식히라고 만들어낸 데가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그죠? 합법적인 도박. 예. 뱃놀이 하는데 낚시터, 유선장, 뱃놀이 다 유언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유지는 뭐냐? 물 고여 있는데 연못 더 큰데 저수지 더 큰데 고여 있는 게 크고 작고 상관없이 물 고여 있는데 연상하시면 돼요. 거기가 지목을 유지라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못 지금 뭐 열고 했던 거 저수지 그다음에 댐 또 호수 예. 그런데 다 물 고여 있는데 연상하시면 돼요. 물 고여 있는 데는 지목을 다 뭐로 등록하도록 됐다? 유지. 자, 그다음에 애들이고 어른이건 머리 식히러 가는데 예,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자, 요 네 개 익힘 작업 됐습니다. 예. 이 네 개는 도면에 표기할 때 중복을 피하거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두 번째 글자를 갖다 도면에다 부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익히시고 이제 제일 많이 익힐 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목을 어디에 이게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고 개별 지문으로는. 지목을 어디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요걸 익힘 작업 먼저 더 하셔야 됩니다. 토지 임야대장하고 도면에 등록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지만 공유지역명부라는 지적 공부나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에는 절대 지목을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시험에서는 개별 지문이 이게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목을 올해도 개별 지문은 어김없이 나왔고 지목은 어디에 등록하는지를 꼭 먼저 익힘 작업해 두십시오. 토지 임야대장과 도면에 등록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법전에 나와 있는 지목 그대로 표기를 해주고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 한 글자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 글자는 아무런 얘기 없으면 토지 임야대에 등록하는 법전에 규정된 지목의 첫 글자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예외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익힘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재 넘겨보십시오. 참고로 얘기하면은 지목은 이제 학교론에서도 지목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학교론에서는 26회 학교론 시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 가지수가 몇 개 해놓고 20개, 24개, 28개, 뭐 29개 이렇게 갖고 오지선 학교론 문제는. 네. 그럼 이것도 외워야겠네. 몇 개인지 외워야겠네. 지목 몇 개요? 네, 학교는 그렇게 해놔요. 학교론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네. 학교론 시간은 안 다뤄요. 그런데 학교는 이쪽도 이쪽을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학교론에 또 하나의 유형 문제.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이 아닌 것은 해보세요. 저와 함께 배우는 지금 법률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배우는 법률에 여러분들 제가 읽었던 거 28가지 있죠? 그 명칭에 해당하면은 O, 그 명칭이 없는 것 같으면 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O인지 땡인지 자 해보세요. 주유소 땡 그럼 다 틀렸어요. 빨리 보세요. 학교라는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에이 짜증나게 이게 시험 문제야. 1년 동안 공부를 해갖고 이따구로 시험 문제를 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식을 못 하셔서 그래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지목, 여러분들 이제 민법 배우면은 물권 법정주의라는 용어를 배울 겁니다. 이제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면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하는 외에는 함부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목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 이름 28가지. 이름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이름과 그 내용 외에는 임의로 평택시장도 만들 수가 없고 소유자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걸 그 지목 법정주의를 아느냐 모르느냐 고난이 문제로 의도는 고난인 의도로 문제를 낸 겁니다. 그 허무한 문제가. 가장 기초 학문을 이해하느냐를 학계론 측면에서 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학교는 2가지 유형으로 납니다. 이 지목 문제를 나면. 지목 종류, 가지수 몇 개? 28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손가락 쉬는 시간에 매디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거 한번 연상돼. 손가락 매디수. 손가락 매디 몇 매디 있을 것 같습니까? 쉬는 시간에 쉬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거 손가락 매디 그 전에 한번 쉬었었지, 기억이 날 거예요. 18개, 제가 쉬어드릴까요? 18개 있어요, 여기. 그럼 양손에 하면은, 14개, 28개잖아요. 예. 지목 가지수 하면은 손가락 매디 생각하라 할지 그게 떠오를 거야, 나중에. 손가락 매디수 한쪽에 14매디씩 있습니다. 그럼 28매디. 지목 종류 몇 가지? 28가지. 2가지 종류밖에 안 됩니다. 지목 종류 묻는 문제, 학교론에서 지목 문제 물을 때는 지목 종류와 내용 묻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교재 144페이지.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지적분배도 놓고 한 선. 경계에서는 의에서 요것만 잡으시면 되죠. 요걸 형광펜 잡으시면. 선. 빨리. 선. 형광펜 선. 선을 말한다의 선. 작업하셨습니까? 자, 그 앞에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찾으셨습니까? 직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이제 메모 작업.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요건 동그라미 해갖고 메모 작업. 이렇게 위에 6글자 메모 작업. 경계 실형주의. 이렇게 메모 작업 끝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고 이제 익힘 작업. 이건 이제 이 법전의 이제 용어예요. 경계 필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매 등록한 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지적공 측량에 의해서 도면에 경계점을 갖다가 자 잡아서 경계점에 선을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할 때 토지의 실제 형태대로 경계점을 연결한대요.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한대요. 직선으로 연결한대요.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 나중에 중개 실무하다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갖다가 띄워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개 대상물인 토지 땅의 형상이 땅의 실제 모양새대로 지적도 임야도에 나온다. 실제 모양새와는 다르게 나온다. 이걸 익힘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야. 땅의 실제 모양새와는 다르게 나온다. 땅의 모양새대로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선을 그리라는 것을 경계실형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은 경계실형주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경계직선주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와 대비되는 용어겠죠. 경계직선주의, 경계실형주의. 그게 용어가 밑에 중단에 경계 설정의 원칙, 경계 설정의 원칙에서 경계 국정주의, 다음에 경계 직선주의 찾으셨어요? 네. 그게 이제 익힘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나머지는 이제 그 경계 설정 원칙, 나머지 그거 형광펜 긁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시험 문제 나는 얘기 아닌데 한 번은 그냥 읽어서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경계 국정주의 제가 읽을게요. 경계는 지적 측량에 의해 정한다. 누가? 국가기관이. 그걸 국정주의 용어 이렇게 학문상 용어를 사용해요. 법정 용어는 아니고. 예. 자, 그러면 거기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필지를 비전동안의 각 필지 소유자들이라면 토지 도면의 측량에 의해서 정해주는 경계선은 소유자가 정한다. 모두 다 평택시장이 도면에 여러분들 필지 경계선을 정해준다. 평택시장이 다 정해주는 것이지 비전동안의 토지 소유자들인 여러분들이 도면 안의 경계선을 절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익힘자 그대로 경계 국정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익힘이 용어 읽어나갈 줄만 아시면 돼요. 딱 암기하는 문제 안 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축적종대 나있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거기 들어보시고 도면에 측량을 해서 6,000분의 1의 축적으로 경계를 도면에 그린 경우와 자, 업무 실수로 또 다른 도면에다 그 필지 경계를 또 그려놨어. 그러면 하나의 경계선이 한 군데 도면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두 군데 도면에 경계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한쪽 도면에 경계선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쁘게 그려놓은 경계선만 인정하면 되지 뭐. 그걸 축적, 종대. 낮은 축적의 도면에 그려놓은 경계선은 높은 축적의 잘 그려놓은 도면의 경계선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축적, 종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익힘 작업할 때 이거를 익힘 작업하라 했죠. 축척은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가 있다면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다면 분모 숫자 단위가 적은 숫자일수록 더 정밀하게 그린 큰 축적의 그림, 분모 숫자가 클수록 정밀한 그림, 작을수록 정밀한 그림, 이것만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클수록 정밀한 그림. 이걸 대축적, 큰 축적 이렇게 사용하고 이거를 소축적, 작은 축적. 법전의 용어를 두 가지 혼용해 사용하는 큰 축적, 대축적 이렇게 용어 사용하고 이거를 소축적, 작은 축적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분의 1 도면의 경계선과 2400분의 1 도면의 경계선이 한 필지 경계선이 두 군데 도면의 측량에서 업무 실수로 그려져 있다면은 이 24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을 말소해서 5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만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축척, 종대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성 뭐 이건 뭐 따로 읽을 필요 없고 예, 잠깐 쉬었다가 지상경계 결정하자.